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심 통과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던 순천역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곧 노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지하로 넣거나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동서를 잇는 간선철도 경전선입니다. 순천역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상하행 하루 8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순천역을 지나는 경전선 열차들의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느린 수준입니다. 배차 간격까지 길다 보니 만족도가 낮습니다. 확실히 KTX보다 좀 느려서 3시간 반 정도 오니까 조금 몸이 피로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광주 송정과 순천역 120km 구간이 아직 전철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철화를 마쳐 고속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순천 도심을 지상으로 통과하는데 지역사회와 순천시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과지 방문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심 통과 부분을 지하로 넣거나 성산역 우회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된 상황. 국토부는 조만간 노선을 결정하고 순천시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나 전라선 환승 편의성, 지역 단절 등을 고려하면 우회보다 지하화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 철도가 지상으로 시를 우회하여 가면서 지역 발전을 원활하게 꾀할 수가 없어요. 시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하로 지중화시키는 것이. 순천시는 전철화 사업을 마치면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1시간 반, 광주까지는 1시간으로 단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류라든가 인적 교류가 훨씬 늘어날 거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 노선이 확정되면 오는 2026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까지 정부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3,600여억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시민사회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한 건 지난해 5월. 당시 부채로 남아있던 정부 선투자금 3,600여억 원도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상환 기한과 방식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재부는 당장 내년까지 선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하고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기재부 쪽에서는 상환을 받겠다라는. 기재부가 지금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항만공사는 선투자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의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수 지역사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이제 막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공사가 빚을 내서 선투자금을 상환하면 박람회장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선투자금의 재출자를 요구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가 유무형의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꼭 금전적 적자 부분만 지역에다가 부채 형식으로 떼넘겨놓은 것이죠. 다음 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기재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부권 섬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부권에 응급 헬기가 신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소속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동북원역 섬지역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북권 응급헬기 한 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응급헬기는 지난 2011년 첨단 의료 응급장비를 장착하고 목포 한국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점 병원으로 한 대가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천 그린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오천 그린광장에 대형 워터캐슬, 슬라이드, 에어풀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12살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오천 워터 아일랜드를 개장 운영합니다. 시는 안전한 물놀이장 관리를 위해 철저한 안전검사를 거쳐 오전과 오후 각 400명씩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구역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캠핑장 등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지자체의 허술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진강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입니다. 폐교된 중학교가 있던 곳에 지난 2018년부터 숙박시설과 염색체험실, 캠핑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인근 5개 마을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 2월에 캠핑 숙박 수입은 179만 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부에는 2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3월과 4월 수입 내역도 장부마다 다른 상황. 제보자는 이 밖에도 숙박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관계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광양시와 체결한 협약서상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도 개설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2, 3년 전에 이용했을 때도 이장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골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너무. 법인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자료는 잘못된 장부라며 현금과 계좌로 받은 숙박비 등 수익을 누락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과 법인 대표 명의 등 2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최근 법인 계좌 하나로 통합하려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결산 보고 드리고 감사님들, 이사님들한테 다 그런 거 내역 보여드리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껴가지고 어쨌든 배당도 조금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광양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2019년 광양시와 해당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해당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감사관실 조사에서 광양시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개인 통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최대한 조치해가지고 법인. 문제가 확산하자 광양시는 해당 법인의 회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게는 직위 해제나 출근 정지가 조치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전 KDN이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나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의 하급 여성 직원이 부장급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급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경찰은 한전 KDN의 성추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전 KDN 소속의 용역업체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전 KDN에 따르면 피해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한전 KDN은 용역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를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관 측에 직장 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전과 한전 KDN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운영 수익을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재투자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운영 수익 세액, 즉 가든머니 110억여 원을 경로당 지원 확대, 산후 조리비 확대, 북부 노인 복지타운 건립, 마중택시 사업 확대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운영 수익이 올해 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조합원 261명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의 복지 혜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완도군 최초의 공기업 해양치유센터를 담당할 공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완도군은 전문가 집단인 공단과 함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 평일 오후에도 해양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저류와 모드 등 지역에서 나온 해양자원을 활용한 달라소풀과 해수 미스트, 해저류 거품 테라피 체험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해양치유센터 누적 관광객은 3만여 명. 자체 조사 결과 95%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주말에는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우리 임직원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완도의 해양 환경과 그리고 해양치유 시설물들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해양치유와 간호, 물리치료 등 전문성을 갖춘 36명의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해외와 비교해서라도 차별화된 그런 테라피를 만들어갈 겁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을 이끌 최초의 공단. 완도군도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형 리조트와 치유의 섬 조성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요트 탑승권과 쑥차, 멸치 등 22종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다음 달부터 기부 참여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흥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초기 상담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구흥구는 인공지능,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상담과 복지 위기 알림 앱 등 새로운 복지 발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오는 22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는 물론 심층 상담과 적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흥구는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군민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사업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의 날 지정과 자동차 환적화함을 유치해 관련 기관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6개 기관과 기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는 최근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양항의 날 지정 여부와 날짜 등을 논의했으며 자동차 환적화함을 유치를 위한 장치장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는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기업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16개 기관, 기업, 단체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에 출범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광양읍 지역의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2020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23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양읍 호북과 산저, 동해마을에서 누수와 녹물 발생을 막기 위한 공사가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정비 사업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광영동과 태인동에서 노후관로 21km를 교체했으며 정비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상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가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29명으로 지난 303명에 비해서 25%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